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속보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분간 만남을 자제하고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야 된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3주간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상향한다고 하고 전국이 지금 비상사태죠. 다들 아시다시피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대부분 지금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하루에 1000명이 넘겠다 싶을 정도로 매우 위기이고 아주 중차대한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이런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후 9시 이후에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걸 두고 술 못 마시고 제대로 못 논다며 그걸 또 비아냥대고 정부 탓하고 심지어 때로는 탄핵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비발디 파크의 빽빽한 인파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며 많은 시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누구는 못 놀고 싶어서 지금 안 놀러 가는 겁니까? 술 못 마시고 친구들 안 만나고 싶고 가만히 박혀 있는 게 좋아서 다들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닌 거죠. 나의 건강도 중요하고 타인의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극복하자 이런 취지에서 협조하는 건데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말 같지도 않은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같이 개인의 욕망을 이 순간만큼은 억누르고 부디 방역에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어제 아주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죠.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투표에서 윤석열이 압도적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89% 투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이 설마 하고 이제는 그냥 제목만 봐도 알죠? 아 이거 스누라이프겠구나. 역시나 스누라이프였습니다.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 투표에서 윤석열이 1위를 달리고 있고 128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극소수 중에 극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좀 뒤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2위는 윤희숙, 3위는 금태섭 씨가 이렇게 나란히 1, 2, 3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19년, 20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진짜 서울대 대다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가장 부끄러워하고 윤석열, 윤희숙, 금태섭 이런 사람들을 적극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스누라이프의 실체에 대해서 이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티즌들 반응 또한 서울대 선택적 분노에 능한 기득권이란 반증이지 조국 표창장 분노하면서 정작 의혹투성이인 나경원한테는 한마디 입장 표명 안 하는 것 봐라. 이게 무려 9,600명이 넘는 추천이 달리기도 했고요. 서울대 일베들이 했겠다. 와 진짜 도라이들이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KBS 보도를 통해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스누라이프의 아이디를 하루만 빌리거나 혹은 고파스 아이디를 사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영훈 씨와 조국 전 장관을 비교하면서 저렇게 추천과 비추천을 유도하는데 이영훈이 500, 조국 전 장관이 114.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호감 비호감이면 그나마 그냥 아이 그렇구나 라고 할 수라도 있겠죠. 이영훈이랑 조국을 어디다 대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까? 이영훈 반일 종족주의 그 대표적인 친일 매국 논란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누라이프의 투표 자체가 욕을 먹는 것이고 신뢰도 또한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팩트체크가 되기도 했는데요. 투표 결과가 전체 서울대 생각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서 정작 재학생은 투표에 관심도 없고 대표성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내용을 뉴스톱에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 대부분의 재학생이 강의 정보 등과 같은 정보를 얻을 때 아니면 스누라이프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실제로 저도 서울대 지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스누라이프가 절대로 객관적인 그리고 대다수의 서울대 청년들의
그런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작 재학생들은 스누라이프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용적 목적 이외에 게시물을 보는 등 스누라이프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다는 거고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서울대 학생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스누라이프는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이 회원으로 있고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이 훨씬 많은 구조라고 하죠. 하지만 언론은 서울대 재학생의 생각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처럼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비판받아 마땅한 거고요. 특히 전체 회원이 1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앞서 제가 투표 참여 몇 명이 했다고 했습니까? 이번에 1280명이 현재까지 투표 참여했다고 하죠. 몇 퍼센트가 참여한 겁니까? 최근에 커뮤니티를 통해 이 윤석열의 골 때리는 수사법이 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알려야 될 내용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해서 덮어버리고 나경원 씨 1년 넘게 조사만 하고 있고 박덕흠 어느 순간 싹 사라졌죠. 그리고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김건희, 홍정욱 딸 마약, 김성태 자녀 취업 청탁 등 이런 거에 대해선 다 불구속이죠.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 김경수 지사님 이런 분들 향해서는 얼마나 그 잣대가 달랐습니까? 김학의 얘기가 나와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김학의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똥볼 찼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법무부에서도 적법하다고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박범계 의원 또한 국민의힘이 법무부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해외 도주하려 했던 김학의 차관을 옹호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긴급 출국 금지를 위한 출입국 조회는 법무부도 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사찰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폐들의 저승사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최근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다하다 이제 저들이 김학의를 비유하는 걸 두고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백주 대낮에 김학의가 벌인 성범죄와 뇌물수수는 나몰라라며 방관하던 정치 집단이 누구였냐? 이런 적법한 조치에 대해서도 사찰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판사의 사적 정보를 수집한 건 왜 사찰이 아니고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지금 저렇게 갈팡질팡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의 공수처법 진행 조짐에 모든 의원이 비상대기령 내려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공수처법 강행이 뭡니까? 여태까지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지치고 힘들다고 할 때에도 계속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는데 처리하면 그게 다 강행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선 굉장한 비상 상황이겠죠. 그래서 의원들은 근처에서 비상대기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일방 처리 날치기요? 이들이 종편,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할 때 생각나십니까? 저런 내로남불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이들의 일방적 희망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이요? 배제하세요 그냥. 뭐하러 그걸 배제하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개인적 바람이고요. 김종인 씨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번 주에 박근혜 탄핵을 사과하겠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이명 박근혜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나선다고 하는데요. 정말 황당했던 건 내용을 보시면 시기상으로 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아니 사과도 시기를 봐서 합니까? 9일 사과가 유력한 이유라며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날짜고 중요한 건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하려는 본회의 날짜가 9일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압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엔 김 위원장의 고려사항이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놈의 사과를 저렇게 고려까지 합니까? 애초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사람은 저렇게 고려하고 각재고 그러지 않죠. 마지막으로 경기신문에서 중단 없는 검찰개혁 각계로 확산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정치 검찰에 대해서 각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오전 11시에 천주교 사제 수도자 3천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고요. 이들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1일에도 종교계 백인 시국선언이 있었고 지난 3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선언이란 제목으로 검찰개혁을 동참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약 7천여 명의 국내외 교수, 연구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검찰에 뿔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오는 8일에 3차 고발이 이어진다는 내용이고 여기엔 저희 참자유 청년연대도 동참합니다. 그래서 지난 1차 고발과 최근 2차 고발에 이어서 3차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직접 현장에도 다녀오기도 했었죠. 저희 참자유 청년연대에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목소리 낼 예정이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베 대응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전략을 준비 중이니까요. 여기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